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뭐 시세만 보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 전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될 것만 같고, 거기다가 악재 뉴스를 또 몇 개 던져주면 그거를 갖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더 뭐 한 사람이 외치고 10사람이 외치고 100명이 외치면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대중들한테 현실화됩니다. 그걸 또 보고 대중들은 믿고, 그래서 오늘도 진실된 뉴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어저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CELO가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냐면, 올 연말 10월 달에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을 예상하고 있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확률상 65% 이상이야 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날짜까지 이렇게 하면서 확률상, 수치상 이렇게, 이게 진실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OTC 심벌에서 기관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됐던 GBTC 스팟 ETF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선행돼서 ETF 승인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물 신청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 그래서 빅해가 될지 라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 네 개가 먼저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중은 사실 그래요. 뭐 이 가격이 올라가고 뭔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일 때, 그런 뉴스가 보일 때 그때 이제 확신이 들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중의 확신은 가격으로부터 옵니다. 예.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끝났는데, 반감기가 진행됐는데 가격이 왜 안 올라, 이럴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오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과거 전례 사례가 항상 그래 왔고, 우리는 마음이 급하지만 어쨌건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아시겠지만 7월 26일 날 EDXM 플랫폼 탈로스를 통해서 기관 접근 확대, 그래서 더 많은 기관들한테 문호를 열어줄 거야.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ETH입니다. 이더리움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죠. 예.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EDXM이기 때문에 3위와 4위는 뭐 이게 BCH가 될 수도 있고 여기 LTC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선행해서, 예, 종합적으로 이 4개의 코인을 많이 거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포트폴리오라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이제 그거는 개인들 판단이기 때문에, 전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EDXM 요런 데, 나스닥 요런 데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개인 투자자는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관한 얘기를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0.25% 금리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웃긴 게,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있는데, 피치사가 어저께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어요.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시킵니다. 네. 왜 강등을 시켰을까요?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표면적에 나와 있는 것보다 녹록치만은 않은,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오기보다는 동결 구간이 상당 기간 오래되지 않을까. 제가 뭐 근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냥 큰 줄기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파월이 이미 선제적으로 아주 예전에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보통 이제 경제학자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이 풀려야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FED 통화 발권 시스템이 그렇게 예전 과거 10년 같이 그렇게 녹록치 많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풍선으로 봤을 때, 풍선이 불고 불어서 이게 크기가 커지면 이 고무풍선의 막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약해져요. 외부에
작은 충격에도 이 풍선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피치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유동성을 더 풀어서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풀면 이 고무막은 더 얇아져가지고 결국에는 그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크루그먼이란 분이 미국 인플레 둔화,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야. 연준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전 세계 인플레가 가라앉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코비드 시즌 1이 종식됐기 때문에 이게 이 일이 발생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인프라망이 회복되고 있으면서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저랑 이제 똑같은 견해를 하시는데, 다만 이제 코비드 시즌 2에 관해서 우리 대중은 인식을 못하는 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진이 발생해서 콘크리트에 깔려야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ETF 승인돼서 폭등해야 맞다고 판단을 하고 눈에 보여야,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비드 시즌2가 돌아와서 다시 통제가 들어가고 자영업자들 쭉쭉쭉쭉 대출 많이 받고 파산하고 이러면 이제 그땐 이제 하여튼 제가 보는 시각을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을 또 드린 거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코비드 그러니까 코비드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인프라망이 다시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ETC에 관한 얘기를 이게 쓱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베리 실버트가 여태까지 이제 이 이더리움 클래시 이 파생 상품을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75만 5천 달러를 팔았다. 그죠? 우리 대중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런 거대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75만 5천 달러치가 그렇게 큰 범주의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쇼잉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과거 뉴스이긴 한데, 5월 5일 날 나온 뉴스이긴 한데 적재적소에 잘 만들어진 뉴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제 전 항상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경제 산업상 경제 저성장 문제, 웹3 등 혁신 기술로 극복,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 중앙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 그리고 조세제도 확립, 조세제도를 이제 공동해서 이제 확립을 하겠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저출산 고령화로, 뭐 제가 예전서부터 했던 얘기죠. 그대로 지금 중앙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밖에 갈 게 없습니다. 현물 경제는 축소할 거고,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니까 만들어내는 사람도 적어지고, 특히나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파이가 이렇게 컸던 게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죠. 세금을 걷어들일 확률도 그런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바로 이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현물 경제에 들어가서 뭐 탈중앙화가 뭐 돼서 뭐 대중을 위한 뭐 새로운 신금융이 탄생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통제하기 쉬운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세금 걷기도 훨씬 현금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고, 어디서 어디로 이 자금이 움직였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USDC의 시가총액이 1년 전에 절반인 이유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유난히 USDT는 그죠? 이거는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TUSD랑 이거는 미디어에서 USDC 서클사는 계속 까내리잖아요. 2022년에 대중들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바이낸스 망한다, USDT 준비금 증명 안 돼 있다, 망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또 이렇게 또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런 거 저런 거 보실 때 잘 필터링해서 보세요. 있는 뉴스를 전달해 주는 거는 그냥 있는 뉴스 그거는 그냥 코인니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일관된 방향성을 뽑아내냐가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USDC에 관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의미는 USDC도 조만간에 유동성 확립을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하게 됐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EDXM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 BTC, ETH, BCH, LTC입니다. 대중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예. 근데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는 특히나 이제 EDXM 같은 데가 주목해서 이제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언제나 기준을 잡으실 때는 거대 기관들이 공통되게 외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만약에 ETF 승인이 나면 아마 많이 뒤집어질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출생 우리보다 낮지만 쪼그라드는 일본 해서, 예, 여기 일본 지금 현재에 관해서 나오죠. 3명 중 1명이 65살 이상. 예, 이건 지금 현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재 3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이란 얘기는, 그러면 3명 중 2명은 과연 몇 살일까요? 예,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게. 예, 현물 경제는 극도로 빨리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지금 아마 나 일하기 싫어 해가지고 노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경험 쌓기 싫고 일하기 싫다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진짜 이제 일자리 사라지겠죠. 나중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예, 그래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노력을 조금만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면 근시안적으로 그냥 코앞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만 사는. 그 얘기는 미래에 관해서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보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똑똑하게 일관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성공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가 더 기회인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브릭스 국가가 65개 국가를 이번에, 예, 8월 달에 초대를 할 거다. 이 서밋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국가가, 브릭스는 원래 5개국이 전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브릭스 플러스가 돼버렸죠. 거기에다가 올 3월 달까지만 해도 41개국인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7월 달이 되니까 69개국으로 늘었고, 그리고 이거는 7월 26일자인데 8월 그러니까 7월 말인가? 그때는 71개국으로 늘었어요. 점점 나라들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향후 G7과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2030년까지 진행되는지 이미 어느 정도, 예, 아웃라인은 나왔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공중파 미디어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중국 망한다라고, 아마 인도 망한다,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도로 애플사가 들어가고 테슬라가 들어가고 각종 반도체 회사가 자본 투입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자본 투입이 되면 중산층이 늘어나게 될 거고, 예, 뭐 전체 큰 그림 상에서는 아마, 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뭐 구체적인 사항,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어쨌건 세계는 단극 세계에서 다극 세계로 변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합니다. 예전에 이제 2018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단어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미 변했어요. 예. 다극 세계로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오랜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고, EDXM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사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기준을 잡으시고, 과거에 어떤 누가 유튜브가 무슨 얘기를 했다, 오늘 A라고 얘기했다가 한 이틀 있으면 B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컴페어 하시면서 과거 이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었나, 예, 이런 것도 컴페어 하시면서 그 사람의 능력치를 평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든 그 4개가 선제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